평생 한 번 갈까 말까한 유럽 여행은 거리가 먼 만큼 유럽의 문화나 생활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달라서 가기 전에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바보가 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행하는 시간을 더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럽에 거주했던 경험과 3개월 이상 여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유럽에 가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소매치기가 진짜 많은지,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을지, 숙소를 예약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등 모르고 가면 후회하는 여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걱정 고민 없이 100%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유럽에 가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소매치기일 텐데요. 워낙 옛날부터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은 걸로 유명했죠. 아무래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유럽 대륙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소매치기들이 다 유럽에 모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왜 나라에서 안 잡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소매치기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잡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인력 자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안 잡아도 사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매치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애초에 표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소매치기 관련 꿀팁들은 이 영상에서 꼼꼼히 정리해놨으니까 꼭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모든 물건이 내 손에서 벗어나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방이나 핸드폰 같은 내 소지품들을 카페 같은 데서 잠깐 놔두고 어딜 간다던가, 내 손이 닿지 않는 바닥이나 옆 테이블에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던 대로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길을 걸어 다닐 때도 몸에 딱 붙는 크로스백을 이용하시고, 핸드폰에도 손목 스트랩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만 조심하시면 소매치기 같은 걱정 없이 즐겁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종차별도 유럽에 가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라는 행동이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아예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나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상황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그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흔한데요. 예를 들면 서양인들이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식사 문화나 레스토랑 안의 규칙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 웨이터가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럽에 놀러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것도 참 좋겠죠. 레스토랑 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때 입구에서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손님이 알아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웨이터의 안내를 기다려서 자리를 지정받는 게 매너입니다. 두 번째로 주문을 하거나 계산을 할 때 손을 들어서 크게 웨이터를 부르는 행동보다는 메뉴판을 덮고 기다리면서 눈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웨이터를 부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무난하고 스무스하게 기분 나쁜 일 없이 유럽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럽의 숙소들은 오래된 건물에 지어진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처럼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내부 리모델링만 조금씩 하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냉장고가 없는 호텔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가을이나 겨울에 여행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름철에 유럽에 여행을 가신다면 반드시 냉장고와 에어컨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히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10년 전쯤에 첫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이걸 모르고 내부 사진만 보고 예약을 했던 파리의 숙소가 5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큰 캐리어를 들고 몇 번이나 계단을 왔다 갔다 했던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혹은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인구는 저층인지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겨울철에 유럽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숙소 내부가 춥고 서늘한 경우가 많아서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여행용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유럽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두 찾는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 런던이나 파리, 로마 같은 주요 도시들의 물가는 꽤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가족여행으로 유럽을 갈 때 항공편을 포함해서 1인당 400만 원 정도 되게 2주간의 여행을 다녀왔을 정도로 유럽 여행 경비를 잘 컨트롤하는 편인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꿀팁은 무엇보다 사전에 예약하는 것입니다. 항공권이나 숙소, 교통편 모두 여행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달 뒤 추석에 런던, 파리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예약한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링컨 스위트 호텔은 올해 4월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때 4박에 100파운드, 1박에 50만 원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요. 지금 예약하려고 보면 동일한 숙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객실 2개를 예약하는 걸로 1박에 총 80만 원이네요. 유럽 여행에서 항공권을 제외하고 숙박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행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숙소를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에도 도시간 이동하는 유로스타 같은 기차나 저비용 항공도 일자가 다가오면 1인당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또 런던 하이 같이 입장권 가격이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관광지들도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예약하는 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비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한 끼 먹으면 보통 아무리 저렴하게 먹어도 테이크아웃 식당이 아닌 이상 한 명당 3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다 외식을 하게 되면 식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나 퀄리티로 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각 도시별로 분위기 낼 겸 대표 음식들을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외식을 하고 나머지는 케밥 같은 간편한 테이크아웃 음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거나 한국에서 라면포트나 한식 제품들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여행 경비도 절약하고 만족스러운 한 끼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럽 여행에서 결제 수단은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부분인데요. 모르고 가면 현지에서 카드가 안 먹히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의 현금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카드는 3장에서 4장 정도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시는 트래블로그 카드나 트래블 월렛 같은 체크카드 2장 정도랑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2장 정도를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유럽은 카드 복제 사기가 꽤 많아서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방식 대신에 컨택리스 결제로 웬만한 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니까 웬만하면 이 방식으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시장에 가서 뭔가 좀 산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로로 현금을 미리 환전해서 100유로에서 200유로 정도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해외에 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카드의 해외 결제가 혹시라도 막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아예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출국하기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럽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러운 편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비가 오면서 쌀쌀해지거나 낮에는 덥다가도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 변화가 심한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얇은 겉옷이나 바람막이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내는 춥고 실외는 더운 경우도 많아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디건이나 얇은 자켓 같은 것들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유럽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편한 신발인데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지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더라도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꽤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면 하루에 2만 보에서 3만 보씩 걷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예쁜 신발만 신고 가면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발이 아파서 여행이 고생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돌길이나 자갈길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서 꼭 평소에 신던 편한 운동화를 하나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럽도 미국처럼 팁 문화가 있는지, 나도 팁을 줘야 되는지, 나라별로 팁 문화가 다르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면 항상 신경 쓰이고 불편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다 보니 사전에 알아가시면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럽의 팁 문화는 미국처럼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관광객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나라마다 팁이 보편화된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럽에서 팁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서비스에 만족했을 때 감사의 표시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런던이나 파리, 스위스나 이탈리아의 식당들에서는 서비스 차지나 테이블 차지라는 이름으로 계산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팁을 주는 문화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독일이나 동유럽의 식당들에서 웨이터한테 서비스를 받는 식당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전체 식사 금액의 10% 수준에서 잔돈을 남겨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이런 나라에서도 빌지에 서비스 차지나 테이블 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팁은 선택 사항이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입장 대기줄이 정말 깁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이나 바티칸 박물관, 우피치 미술관 같은 유명한 곳들은 성수기에 2~3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아예 당일 입장권이 매진되어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가고 싶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대부분의 유명한 박물관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예매를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확실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실용적인 팁인데요. 유럽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이 무료인 게 당연한데 유럽에서는 기차역이나 관광지, 심지어 백화점 화장실이나 레스토랑의 화장실 앞에서도 앉아서 요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동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유료 화장실이라도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능할 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유럽 여행 가서 이거 몰라서 후회됐다 이런 생각 하시는 일은 없게 되실 거예요. 만약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유럽 여행이 걱정된다면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걱정되는 일자별 세부 계획부터 반드시 예약해야 하는 관광지 예약 방법과 클릭만 하면 예약할 수 있는 링크, 숙소 추천과 예약 링크, 안 챙기면 후회하는 준비물 체크리스트까지 유럽 여행 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수많은 내용들을 10분 만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